안녕하세요. 귤람 선생입니다. 계속해서 대수 총정리 10번째 시간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9단원까지를 통해서 이제 정수와 유리수 등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9번째 시간에는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 이제 실수와 복소수 등등의 표현이 나왔어요. 일단 중학교 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유리수, 실수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조금 더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시간 무리수와 실수.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를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작은 수의 개념으로 우리는 자연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연수는 다른 말로 양의 정수입니다. 자연수가 뭐냐면 자연 속에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숫자 하나, 둘, 셋, 1, 2, 3 이런 걸 얘기합니다. 사과 1개, 사과 2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수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자연수와 함께 0이 등장하면서 음의 정수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즉 음수의 개념이 등장을 한 거죠. 이제 서로 생산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이제 음의 정수라는 개념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연수와 0, 음의 정수라는 이 개념을 합쳐서 우리는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근데 정수와 통틀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등장을 해요. 뭐냐면 바로 분수입니다. 분수.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바로 첫 번째로 유한소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환을 하는 무한소수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 두 개는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요.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또 합쳐서 우리는 얘를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유리수는 있을 유자에 나눌 리자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수예요.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수. 정수 같은 경우에도 얘도 예시를 들어보자면 1은 1을 말고 숫자 3은 예를 들어서 1분의 3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우린 유리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반대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상충되는 개념이 무리수예요. 무리수는 뭐냐면 분수 형태로 표현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쉽게.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순환이 되지 않는 무한소수가 존재합니다. 순환되지 않는 무한소수. 예를 들자면 파이 3.14에 해당하는 원주율 그 뒤에 쭉 있지만 3.14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루트 방금 전에 배웠던 이제 제곱근 형태 이것들을 무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실수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리얼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얼 넘버. 리얼 넘버란 실제로 존재하는 수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을 얘기해요. 그럼 그 자연수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고대에서부터 자연수란 개념이 있었지만 점점 이제 무리를 지어가게 되면서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사과 3개를 빌렸어. 근데 이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사과를 2개밖에 못 얻었어. 그럼 난 3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1개가 모자란 거죠. 그럼 거기서 음수란 개념 혹은 내가 3개를 빌렸는데 3개만
내가 수학을 했어. 그럼 3개를 다 갚았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0이란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정수,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세밀화되기 시작해서 사과를 쪼개봤더니 절반이에요. 이거 하나를 온전하게 한 개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사과가 딱 절반씩 나눠졌네요. 그래서 2분의 1개, 2분의 1개라는 형태로 유한소수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점점 파생돼서 발전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린 실수까지 넘어왔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거를 이제 포항관계를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제일 작습니다. 자연수가 제일 작아요. 이렇게 자연수의 집단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자연수를 포함하는 정수 집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자연수를 말고 이 남은 부분은 뭐냐면 0하고 음의 정수겠죠. 이것들이 합쳐져서 정수가 됩니다. 그럼 이 정수를 포함하는 유리수라는 개념이 바깥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정수를 포함했으니까 이 남는 부분은 뭐예요? 자, 여기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그리고 이 정수 부분과 합쳐져서 유리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제일 큰 바깥에 실수가 존재를 할 건데 여기가 뭐다? 여기가 무리수가 되는 거죠. 유리수와 무리수가 합쳐져서 실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수체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수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유리수와 무리수 모두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1번이라고 치고 얘를 1번 두 번째로 수직선과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수직선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수직선이 있으면은 우린 이쪽을 양의 방향이라 하고 이쪽을 음의 방향이라 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원점이라 합시다. 0. 그랬을 때 수직선은 얘는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만들어진 직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실수에 대응하는 점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유리수와 무리수가 모두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럼 무리수는 어떻게 표현해요? 자, 무리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음과 같습니다. 뭐야 이거? 원래 이게 안 움직여졌나? 잠시만요. 자, 여기가 2고요. 에이씨. 이거 기능을 좀 써보려고 그랬는데 기능 안 쓸게요. 자, 여기 위에 요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예요? 이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에서 우리 루트 2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을 이렇게 이 점을 고정시킨 채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딱 만나는 대응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루트 2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돌아오면 한 요쯤 될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수직선과 실수 사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메꿀 수 있다. 즉 모든 칸을 다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한 숫자는 무조건 점 하나만 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점을 또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실수 하나가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개념이 좀 중요한데,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0하고 2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실수가 몇 개 있느냐 물어보면 실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이게 바로 실수와 수직선의 성질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에는 그러면은 유리수가 몇 개 있냐? 무리수가 몇 개 있냐? 실수가 몇 개 있냐? 셀 수 없을 만큼 많다입니다.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떤 두 점 사이에는 항상 실수, 유리수, 무리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입니다. 정수는 조금 달라요.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에 정수는 몇 개 있냐? 마이너스 1, 0, 1, 3개가 있죠. 정수는 그렇지만 유리수부터는 다르다.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무수히 많다. 이게 제일 기본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0번째 무리수와 실수 단원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11번째 단원인 제곱근의 곱셈 나눗셈 분모의 유리화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